2차 세계대전은 나치라는 악을 축출하는 정의로운 전쟁이었지만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면서 정의로운 전쟁은 없어지고 사상전쟁만이 남았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사상전쟁으로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에 개입해 군사력을 아낌없이 투입했지만 붉은 사상이 퍼지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미국은 전사자만 58,315명에 헬기 5,000기, 고정익 항공기 3,750기를 손실했지만 남베트남은 미군이 철수한 지 고작 2년 만에 패망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었고 특히 공산국가들에 있어 미국은 남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침략자였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얻은 건 정치 경제 위기와 사회적 불안정뿐이고 참전 용사들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금기를 누렸던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암흑기를 맞이했지만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고 공산국가를 상대로 오랜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 개입했고 그렇게 미국은 20세기 전쟁에서 벗어나 특수부대와 공군 위주로 전개되는 21세기 전쟁으로 나아갔습니다. 미국의 완전한 승리, 그레나다 침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레나다는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섬으로 1649년에 프랑스 원정대가 식민지를 세웠지만 1763년 파리 조약에 따라 영국 식민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레나다에서 노예무역이 밥 먹듯 일어나자 1807년 영국은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1838년에 그레나다의 모든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러던 1843년 인도에서 영국으로 향하던 상선이 그레나다의 향신료인 육두구를 전해주면서 육두구 사업이 번창했지만 모든 노예가 해방된 탓에 노동력이 부족했습니다. 육두구에 맞들인 영국은 1857년 인도 사람들을 그레나다로 이주시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만해진 그레나다는 테오필루스 엘버트 메리쇼, 줄여서 테디가 1918년부터 그레나다만의 헌법 제정에 나섰고 1931년 그레나다 노동협회를 시작으로 1945년에는 카리브해 노동대회까지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테디는 건강이 나빴고 재정 상황까지 나쁜 탓에 자신이 세운 신문사까지 매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그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한 에릭 매튜 게어리는 가톨릭 학교를 나와서 교사를 하다가 정유공장에서 수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테디와 함께 그레나다 노동협회를 이끌었습니다. 1951년 에릭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총파업을 일으키도록 선동했고 사태가 너무 커진 나머지 영국군이 진압에 나서면서 결국 에릭은 구금당했습니다. 그레나다와 영국 양쪽에 찍힌 에릭은 1957년에 정계에서 퇴출당했지만 그와 함께했던 테디마저 1958년 10월 19일 70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에릭을 견제할 인물이 없어집니다. 1961년 보궐선거로 주지사의 자리에 오르면서 정계로 복귀한 에릭은 결국 1967년 총선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1974년 2월 7일 에릭의 통치 아래 그레나다는 독립했지만 그를 견제할 인물이 없다 보니 비밀경찰과 갱단을 앞세워 독재 정치를 했고 국민의 불만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영국에 있던 모리스 비숍은 런던 대학에서 법학학사 학위를 따고 1970년 12월 그레나다로 돌아와 파업을 돕다가 체포되어 7개월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원래부터 정치,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비숍은 민족주의를 열렬하게 지지했고 쿠바 혁명의 두 주역에게 매료되더니 그레나다로 오기 전 공산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비숍은 공산국가들을 방문하는 동안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의 저서를 연구하면서 그의 사상은 완전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비숍은 혁명을 일으킬 준비 끝에 1973년부터 신보석 운동을 벌였고 에릭은 그런 그를 눈엣 가시로 여깁니다. 1973년 11월 18일 비숍은 신보석 운동 지도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에릭을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턱이 부러질 정도로 맞았고 이 사건은 피해 일요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비숍은 선정과 반정부 시위를 그만두고 아예 창당하는 쪽으로 노선을 틀더니 1976년에 기어코 야당 대표의 자리에 오르고 맙니다. 정식으로 에릭에게 도전한 비숍은 1977년 5월 처음으로 쿠바에 방문하더니 2년 뒤인 1979년 에릭이 유엔에 연설하러 간 사이 기다렸다는 듯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오른 비숍은 헌법을 정지시킨 후 쿠바와 협력 관계를 맺었고 근대화 사업으로 인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비숍이 공산국가들이랑 친해질수록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그레나다가 제2의 쿠바가 되는 걸 우려했습니다. 1981년 동카리브 국가기구가 출범하면서 그레나다가 그 일원이 되자 비숍의 혁명적인 성향을 우려한 카리브해 국가들은 동카리브 안전보장기구를 따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비숍이 공산국가들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고 군사고문들까지 데려오면서 그레나다는 카리브해의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레나다가 제2의 쿠바가 되어간다고 판단한 레이건은 그레나다가 소련의 군사기지라며 대놓고 비판했고 그레나다 해역에서 무력 시위하는 동시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군사훈련을 벌여 비숍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그레나다가 카리브해 국가들을 공산화하고 쿠바에서 아프리카, 동유럽으로, 리비아에서 중앙아메리카로 병력과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소련의 군사기지가 될 거라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혹에 불을 지피듯 비숍의 주도로 2700m의 활주로가 있는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 건설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숍은 1983년에 미국 의원을 초대해서 포인트 살린스 국제공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줬고 미국 의원은 군용 공항이 아니란 걸 확인해줬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의혹을 떨쳐낼 수 없었고 여러 도전에 직면한 그레나다는 결국 내부 균열까지 일어나고 맙니다. 비숍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던 건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중에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부총리인 윈스턴 버나드 코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9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비숍은 코드와 권력을 공유하라며 압박받았고 비숍 내각과 코드 파벌의 갈등은 나날이 심해집니다. 결국 1983년 10월 13일 코드 파벌은 인민혁명군을 끌어들여 무력으로 비숍 내각을 가택연금했습니다. 하지만 6일 만에 비숍 내각이 무력으로 가택연금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인구 10만의 섬에서 3만에 달하는 시위대가 비숍과 그의 측근을 가택연금에서 풀어줬고 비숍 내각은 곧장 육군본부로 향했습니다. 그레나다는 사실상 내전 상태였고 이 기회에 코드는 육군본부에 병력을 보내 비숍 내각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육군본부에 있던 비숍 내각은 체포됐고 비숍 내각은 재판조차 없이 육군본부 안뜰로 끌려가 기관총으로 처형됐습니다. 비숍 내각을 처형하면서 거리낄 게 없어진 군부는 허드슨 오스틴 장군 주도로 코드 파벌을 축출하고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장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스틴 장군은 집권하자마자 그레나다 전역에 통금령을 내리고 어기면 총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Anyone who seeks to demonstrate or disturb the peace will be shot. 군부 독재가 두려웠던 동카리브 국가기구는 비밀리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고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과 그의 수석 보좌관 콜린 파월이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입안합니다. 미군은 이미 이런 사태에 대비해 1981년부터 푸에르토리코에서 군사훈련해왔고 언제든지 그레나다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받아본 레이건은 그레나다에 있는 미국인 1000명이 인질로 잡힐까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레이건은 전부터 그레나다가 인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소련의 군사기지가 되는 걸 우려해왔고 오스틴 장군의 횡포를 내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레이건은 고민 끝에 그레나다 침공 계획을 승인했고 1983년 10월 25일 새벽 5시 긴급분노 작전이 개시됩니다. Early this morning, forces from 6 Caribbean democracies and the United States began a landing or landings on the island of Grenada in the Eastern Caribbean. We have taken this decisive action for 3 reasons. First, and overriding importance, to protect innocent lives, including up to 1,000 Americans whose personal safety is, of course, my paramount concern. Second, to forestall further chaos. And third, to assist in the restoration of conditions of law and order and of governmental institutions to the island of Grenada, where a brutal group of leftist thugs violently seized